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유명한 책이죠. 저는 그 민음사에서 나온 책을 읽었고요.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문체와 구성의 놀랍도록 세심함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이 보물섬 같은 아이들의 단순한 모험담에서 이토록 눈이 시리게 빛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문명, 과학기술, 도덕, 관습, 자아, 지성 등이 인간성의 사나운 모습에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가 짐승과는 다른 고귀한 가치를 여기는 것들이 야만과 폭력의 쓰나미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해피엔딩 비슷하게 모두 구조되는 상황이 결말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른들의 세계에서의 광경은 더욱 비참하리라는 예측은 긍정적이고 낙관적 희망을 품으려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1954년 발표된 이후 이 작품 영향으로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골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의 결함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사회의 형태는 개인적 윤리적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외관상 아무리 논리적이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치 체제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작품의 모럴이다. 마지막에 구조되는 장면을 제외하고선 전편이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이 세계가 의젓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섬에서의 어린이들의 상징적 생활과 똑같은 악으로 얽혀 있다. 장교는 사람 사냥을 멈추게 한 후 어린이들을 순양함에 태워 섬에서 데려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 순양함은 이내 똑같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의 적을 사냥할 것이다. 어른과 어른의 순양함은 누가 구조해 줄 것인가? 영국 소년들을 실은 비행기 객실 동체가 태평양상의 한 무인도에 흉터 자국을 남기며 떨어집니다. 만 12살을 막 지난 렐프는 안경잡이 돼지를 참모 삼아 아이들의 대장이 되죠. 소라를 불어 집합시키고 봉화를 피우고 오두막을 지으며 여러 가지 행동 규칙들을 정합니다. 성가들을 이끄는 잭 메리두는 봉화의 불을 책임지고 사냥 부대를 자처하여 멧돼지 사냥을 합니다. 처음에 지켜지던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봉화를 중요시하는 렐프와 사냥을 중요시하는 잭 간의 불화가 심화됩니다. 바다 멀리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을 때 봉화가 꺼져 있었고 책임지던 아이들은 잭과 함께 사냥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봉화 옆에 있는 죽은 낙하산 병사의 시체를 아이들은 정체 모를 짐승으로 여겨 공포를 느끼고 잭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렐프와 결별합니다. 잭은 아이들의 신임을 받아 대장이 되고 암돼지를 잡아 목을 막대기 끝에 꽂아 공포의 짐승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암돼지 목에는 파리떼가 모이고 파리 대왕의 모습으로 사이먼과 무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사이먼은 공포의 짐승이 낙하산병의 시체임을 알고 아이들에게 알리려 하나 아이들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광란의 춤을 추다 그를 짐승으로 알고 죽여버립니다. 렐프 쪽에는 돼지와 쌍둥이인 샘과 에릭이 전부입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안경은 한쪽이 깨진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돼지가 갖고 있습니다. 잭과 그의 일당이 렐프를 습격하여 격투 끝에 안경을 탈취해갑니다. 렐프 무리는 잭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움을 벌이다 돼지가 바위로 추락하여 머리가 박살나며 죽습니다. 쌍둥이는 사로잡히고 렐프는 상처를 입은 채 숲속으로 피신합니다. 잭의 무리는 온 섬을 뒤지고 불을 지르면서까지 추적하고 렐프는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렐프 앞에 해군 장교가 나타납니다. 연기를 보고 도착했다는 군인들이죠. 불길에 쌓인 섬을 뒤로하고 아이들은 마침내 구조의 손길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지혜로운 돼지의 죽음 등의 생각에 렐프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장교는 따라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바다에는 그들을 구조할 순양함 한 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벨재단은 그의 수상 이유를 사실적인 서로와 예술의 명쾌함과 현대 인간 조건을 신비스럽게 조명하여 다양성과 보편을 보여주었다고 평합니다. 공동체 아이들은 지성, 안경을 소유한 돼지죠. 지성을 갖추고 비교적 합리적인 렐프보다는 잭의 사나움, 고기, 사냥, 살인, 현실주의 등에 매료되어 그를 선택합니다. 회의를 수집하고 발언권을 주는데 사용한 소라는 권위를, 불을 피우는 도구인 안경은 지식과 문명을, 봉화의 연기는 구원의 도구로 상징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될 것이죠. 내면에 담긴 문명과 지성의 가치는 견고함과 효용성을 따져보니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파리 대왕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비웃고 저주하는 파리 대왕에 맞서 사이먼은 저항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성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끝까지 절규하다 의식을 잃는 사이먼은 인간에게 깨달음을 요구하려 했지만 이미 광란의 맛에 길들여진 그들 손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멧돼지 머리를 막대에 꽂아 두려움의 제물을 바치고 짐을 덜은 그들은 광란 속에 살인을 하고 모른 척합니다. 구조의 가망이 점차 희박한 가운데 두려움은 커지고 뭔가 그 두려움을 상쇄할 대상을 만들어 잠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 사이 잠재된 불안은 광기로 변하여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잘 벌게 하고 세상 누구보다 안락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바칩니다. 인간다운 삶을 논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불법과 희생양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효용과 물질의 만능 앞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사고와 행동을 비웃습니다. 인간 본성의 다른 면을 완전히 묵살하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무인도에서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의 골목대장 놀이나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가 재만 남아 꺼져있는 가슴에 불씨가 되어 구원의 희망을 이어가게 합니다. 2000년에 나온 민음사에서 나온 파리 대왕을 읽었습니다. 이 저자 윌리엄 골딩의 말이 정말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참혹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구했지만 어른과 그 순양함은 또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